안녕하십니까, 알림이 황희두입니다.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저도 공감합니다. 하지만 하다하다 조국 전 장관까지 또 끄집어내는 걸 도저히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순 없겠네요.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회 내에서도 협조해주는 사람들도 없어서 국회 정문 앞 보도블럭 위에서 했다는 사실도 지금 박지원 씨의 당내 민심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건데요.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애초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면접 보게 해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냐? 왜 박지원 논란은 그냥 묻히고 다른 사람들한텐 작은 것도 뻥튀기 하고 그런 이중잣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최민희 전 의원을 보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. 애초에 10년 넘게 민주당을 위해 최전선에서 목소리 내온 최민희 전 의원과 당보다는 본인을 우선시하는 박지원 씨를 같이 엮은 민주당 판단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당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박지원 씨는 책임은커녕 출마 선언을 강행했죠. 이를 보더라도 누가 더 민주당을 생각하는지 쉽게 알 수 있고요. 무리한 특혜 요구, 지나친 떼쓰기, 유체이탈 화법만으론 민주당을 새롭게 바꿀 수도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. 조국의 강 타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할까요? 그대가 조국이란 영화는 봤을까요? 보지도 않고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. 박지원 씨뿐만 아니라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던 사람들, 더 나아가서 등 뒤에서 돌 던지던 사람들, 나중에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누가 도와줄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. 참고로 그대가 조국 영화 말고 스토리북도 나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?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조만간 커뮤니티에 따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박지원 씨와 비슷한 시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인데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탄로나서 또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.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뭐라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. 우씨와 황씨 아들이랍니다. 둘 다 평소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이라 불렀다 하고요. 아버지 우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을 듣진 못했다고 합니다. 이에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둘 다 고생했고 우씨의 경우 이태리어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장난칩니까? 이태리어 영어 유창하게 구사하는 게 대통령실 채용이랑 연관된다고요?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이 정도면 사적 채용 농단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고 탄핵이 올 것 같다. 전부 친척 지인 찬스 같다. 개인 회사 사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.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 수행한 코바나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소식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황씨 대통령실 근무, 그리고 육촌 친척 대통령실 근무, 이에 비선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었죠. 그리고 최근 엄청나게 논란이 된 안정건 친누나까지,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한눈에 보시고 캡처하기 쉽게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. 야,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벌써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이 정도고요.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온 공정상식 정의입니까? 제 눈엔 그저 무식, 무능, 무책임, 무염치, 무개념한 모습들로밖에 안 보이고요. 대선 과정에서 그를 열심히 옹호하던 진보주의자들과 능력주의를 외치던 이준석 키주들이 뭐라고 할지도 궁금합니다.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 이외로도 이상민 장관이 어수선한 틈을 타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막무가내 그냥 막갚하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? 이에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. 독립성 강화는커녕 반대행보다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, 이러면서 반발의 기류가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경찰국 신설은 무리수라며 지지율 독배가 될 거라고 비판했고요.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20%대를 가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죽하면 70대 빼곤 전부 돌아섰다,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. 이에 배종찬 씨는 MB의 10%대를 기억하라고 비판했는데요. 지금처럼 독선적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반격에 나선 평산마을 주민들 소식을 보며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.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텐트 알박기하고 시위하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겁니다. 텐트를 친 곳이 통도사 사유지 내인 것을 알게 되고 주민들은 통도사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후로 통도사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텐트가 철거된 거죠. 이에 주민들도 당장 보이지 않으니 정말 속이 후련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고요. 이뿐만이 아니고
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던 한 유튜버가 운영하던 채널도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합니다.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주민들은 또 무슨 피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분들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저렇게 막 나가는 윤석열 정부 조만간 20%대는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.